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의 핫 이슈와 또 특징주들 알아보고요. 추천주도 과연 어떤 종목이 나올지 지난주 추천주 좋았거든요. 오늘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리치걸스의 김희정 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돈 되는 정보를 쏙쏙 전해드리는 리치걸스 김희정입니다. 네, 저번 주에 제가 추천한 사막 콘덴서 지금 3일 연속 계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좋은 정보 가져왔는지 기다려주시고요. 네. 먼저 오늘 장 상황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종목이 바로 다음날 우리 추천하고 바로 다음날 6% 뛰었어요. 그리고 네. 지금도 아직 자리를 좋게 잘 만들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오늘 종목도 어떤 건지 살펴보고 오늘 장 상황 좀 잠깐 먼저 언급해 주시죠. 네, 오늘 관망세로 마감한 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간밤 미국의 반도체 강세에서 장 초반엔 연고점을 경신을 했는데요. 다만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상원 청문회 그리고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등을 앞두고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관망 심리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장을 흔들었던 핫 이슈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핫 이슈 바로 원전입니다. 네, 원전 관련주가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체코 정부는 30조 원에 육박하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다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오늘 몰렸습니다. 네, 우리기술 그리고 한전산업,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BHI 등 되게 많은 원전 관련주가 오늘 동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원전업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현지 시간 17일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17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 그런 상태죠?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또 체코 현지에서는 프랑스 전력공사와 러시아가 협력 관계에 있음을 우려하면서 한국 정부의 수주 가능성이 좀 더 많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한 첫 성과가 나올지 기대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도 이전에 미국에서의 수주 이런 소식들이 좋았죠. 근데 그거에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체코 원전.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방송하면서 그죠? 우리가 4월 때도 같이 방송하고 했었었는데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감이 살아 있는 한 계속 볼만하다. 사실 이전에도 한번 튀었는데 동해가스전 대왕고래가 나오면서 그때 다 뺏겨버렸죠. 약간 그래서 신재생과 원전도 약간 억울하게 밀린 듯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잘 올라와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종목들도 한전산업은 지금 상한가도 같고 그래서 올라가는 모습들입니다. 이것도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윤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출국을 하셨죠. 나토 정상회담을 하러 가시는데 체코 정상을 만날 예정이에요. 체코 정상을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원래 생긴 다 비슷하잖아요. 자기가 뭔가 드러나야 돼. 그쵸? 그래서 눈도장을 이렇게 찍어야죠. 이 아랍에미레이트 그 원전 6기 수주했을 때도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MB께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셔가지고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으면서 와 이것만 내가 다 수주한 거지다 이러면서 숟가락 얹었던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보기가 좋겠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마 체코는 체코대로 혹은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또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린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테니까 혹시나 그걸 기대하고 먼저 움직인 건 아닐까. 왜냐하면 17일이라고 하면 약간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 가서 만나서 우리 이거 원전 같이 하기로 합시다 하고 악수해버리면 혹시나. 그렇죠. 그럼 조금 더 이렇게 승산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보면 좋겠고. 네, 그리고 원전이 사실 변압기랑도 관련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 계속 전력 공급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체코 원전 이런 협상이랑 또 변압기 또 전선 이런 부족 문제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장기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봐도 되지 않을 섹터인가 싶습니다. 그래요. 관련 종목들이 꽤 많이 있죠. 꽤 많이 있고 지금은 반응이 센 종목으로 항상 테마가 형성되면 가장 센 종목들부터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접근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급등하니까 따라가는 종목 뒤따라가면 제일 먼저 얘네들이 빠지고 얘네가 빠지니까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센 종목을 항상 대장주를 건드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죠. 네. 자, 우리 뭐 뒤에 써있긴 한데, 체코 원전. 두 번째는,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넘어갈까요? 두 번째 이슈로? 네. 두 번째는? 넘어가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 또 시장을 달궜던 블랙박스 관련주입니다. 네, 이제 블랙박스 관련해서 오늘 또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이건 또 두 가지 이슈가 결합이 돼 있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넘어가시면 미국에서 이제 도로교통안전국이 오는 2029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긴급제동 시스템의 탑재를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네, 2029년부터 미국 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는 전방 충돌 경고, 보행자 인식을 포함한 자동 비상제동 시스템 탑재가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다양한 안전 사양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미국 정부가 공고한 법률은 각 제조사에서 큰 반발이나 부정적인 견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국내 소식도 또 알아볼까요? 국내 소식은 진짜 많은 분들이 최근에 네. 사고 소식이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시청에서 사고, 네. 그 다음에 병원인가요? 그쪽으로 돌진한 사고, 네. 또 고령자분들이 어쨌든 대부분은 페달 5인 사고로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진짜 미국에서만 저렇게 할 게 아니라 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네. 급발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네.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페달을 가리켜서 촬영을 하는 영상이 찍힌 녹화가 되는 그런 블랙박스 등등등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오늘 관련주도 사실 이렇게 페달 블랙박스 도입 관련해서 이제 상승 모멘텀이 일었거든요. 네, 이제 국내에서는 도심 내 연이어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가 이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부가 차량 급발진이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에 이어서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포커스, HNS, 코콤, NCN, 상신 브레이크 등 일부 CCTV, DBR 그리고 자동차 부품 테마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게 하루빨리 네. 왜냐면 이제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또 억울한 상황이 되면 저쪽에 강원도에서 있었던 사고도 할머니 네. 사고도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어느 할머니가 사고가 나서 사고를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상황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없도록 빨리 이런 것들이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고 네. 급하면 빨리빨리 부품 넣게 하면 되거든요. 그쵸. 지금 기존에 돌아다니는 차량들도 블랙박스 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는 좀 반발이 국내에서는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만약에 너무 이게 갑작스러운 조치. 아니 그보다도 진짜 급발진이면 만약에 이게 그동안은 아니야 너네가 증명해 소비자한테 이거 우리는 아니다 너가 잘못한 거야 네가 뭐 했든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걸 증명을 해내야 되는 이거 매우 어려운 거죠. 소비자한테만 네. 불리한. 네. 근데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회사들은 다루고 싶지 않죠. 만약에 진짜 결함이라면 그동안 일어났던 그 급발진이 의심나는 사고들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당장의 어떤 엄청난 리콜부터 손해가 막심하겠네. 뭔가 뭐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일단 요거 너무 급발진 자기네들한테 너무 급발진 네. 상황이 이게 급발진이다. 네네네. 이게 페달이. 뭐 아무튼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네. 또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들일 테니 바로 다이렉트를 못 가면 이런 것들이라도 확실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쵸. 정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그 자율주행 관련주들, 그러니까 CCTV뿐만 아니라 이제 카메라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센서 관련주들도 꿈틀꿈틀 움직임이 잘 나오거든요. 그쪽도 잘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쵸. 그것도 주목을 해봐야 될 이런 테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슈 알아볼까요? 네, 다음 이슈도 자동차 관련된 이런 이슈인데요. 네. 바로 현대차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네, 현대차가 오늘 이제 일이 있었죠. 네,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이 이제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미국 현지에서 피소가 됐습니다. 네, 이제 현대자동차는 어제 성명을 내고 피소된 이후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제 일리노주이주 네이플런 오로라 임포트 등 현대차 딜러 그룹이 지난 5일 시카고 연방법원에 이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리고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딜러는 차별했다는 혐의입니다. 네, 이제 딜러그룹 측은 현대자동차가 딜러들에게 재고 코드를 악용해서 판매량을 부풀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이에 동조한 딜러들이 현대차에서 가격 할인 등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현대차 판매량 부풀리기에 참여한 딜러가 인기 무대를 더 받아가면서 고객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이런 우려도 있고요. 네. 또 이에 대해서 또 현대차는 소송에 참여한 딜러 그룹 중 이제 2곳과 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계약 해지 소송에 불만을 품고서 이제 이런 딜러들이 맞불을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 향후 소식은 이제 조사가 마무리되면 밝혀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섹터가 크게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 현대차는 3% 빠지고. 네, 그래서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이나 어쨌든 이런 나라들 소송이 잘못 걸리면 괴롭거든요. 예전에 2008년인가 그때 미국은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기네들을 위협하는 그런 산업이나 어쨌든 그때 당시 이 자동차 세계 판매 1위 도요타, 2위 폭스바겐 그룹 이렇게 이제 넘어가요. 그때 도요타 그 페달 그 카페트 페달 요게 지가 눌러갖고 어찌됐다고 대규모 리콜을 하고 도요타 뭐 사장단들 이렇게 다 나왔고 울면서 절하고 뭐 사죄하고 막 그거 어떻게든 끄집어 내려버리는 거야. 이제 폭스바겐에서도 연비 조작 막 이런 사건 딱 터지고 이제 물론 이제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불법이고 뭔가 잘못된 것이면 올바로 바로 잡는 게 맞죠. 근데 또 그러니까 걱정됐던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부터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이 매우 급성장을 해요. 순위가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그 부분들이 미국 자동차 산업이 크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런 걸 때린 것 같긴 한데, 예, 그죠? 도요타 뭐 이런 게 떨어지면 미국 차 판매가 늘겠지. 미국 차 판매도 늘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비슷한 예, 그 어떤 가격대랄지 모델의 구성이랄지 이런 게 비슷했던 현대차 그룹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라 현대차도 까딱 잘못하면 얻어 터질 수도 있는 미국의 잘 나가는구나. 이런 약간 여기 너무 약간 그렇죠. 아니야.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 너무 음모론으로 가면 안 되긴 하지만 이런 게 얻어 터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 TV 토론회를 봤을 때, 야, 이거 과연 될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트럼프는 관세를 매길 사람이거든. 네, 전기차에 관세를 또 매기고. 네,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그 수입품들, 미국 입장에서 관세를 높이고, 뭐 여러 가지 부담들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트럼프, 당장은 어쨌든 바이든 그 후보가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기보다는 현재는 트럼프가 우세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출주들이 이제 환율의 어떤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도 있고 그런 효과들이 떨어진 상태가 돼버리면 한 번씩은 괜히 트럼프 악재? 이게 이제 7월 2일 날 잠깐 나왔어요. 잠깐 나왔는데
이후에 시간 지날수록 부각될 수도 있으니까 선거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것들도 한번 머릿속에 담아는 놔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네, 그럼 수출주가 이제 더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잠깐일 거예요. 아마 이건데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어서 기술에 관련된 것들 네. 예를 들자면 AI 반도체 네. 이거 어떨 거예요? 자기네도 너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미국에 뭐 기타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전력망을 깐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는 자기네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중국하고도 손잡거든요. 겉으로 막 싸우고 막 해도 미국 지네가 필요한 거는 또 중국하고 손잡고 해요. 그쵸. 필요한 걸 어떻게 또 막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을 예의주시를 그런 쪽도 생각하시면서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선거가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들이니까. 자, 그러면 현대차는 여기까지 알아보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드디어 대망의 지난 종목 좋았어요. 네, 바로 스마 콘덴서. 네, 바로 다음날 6% 올라가고 사실 지금 많은 종목들이 떨어진 종목도 있고 올라간 종목도 있는데 얘는 또 떨어지지도 않아요. 네, 오늘도 올랐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 과연 오늘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먼저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첫 번째 핫이슈로 소개한 원전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약간 상승한 종목인데요. 네, 제가 가져온 추천주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아하. 네. 효성중공업. 네, 효성중공업은 2018년 6월 효성으로부터 중공업, 건설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을 한 뒤 2018년 7월 재상장한 기업인데요. 중공업 부분은 초고압 및 중저압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감속기 등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이런 부문으로 나눠 있고요. 또 건설 부분에는 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주택사업, 업무, 그리고 상업시설 등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최근 효성중공업은 북미와 유럽에서 초고압 변압기 매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역별 비중은 국내 46%, 아시아 25%, 북미 16%, 유럽 8%였는데 이제 북미와 유럽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 특히 최근에는 국내와 북미 법인의 초고압 변압기 공장 증설을 발표를 했고요. 또 2025년 하반기에 국내 공장 증설을 먼저 시작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아울러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신규 수요가 증가하고 또 노후 전력 설비로 인한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세계적인 흐름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중동 지역 내 투자 확대로 인한 전력 설비 발주도 증가하고 있고 또 건축과 관련해서도 재건축 관련 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로 인한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효성중공업의 이제 앞으로 전망이 계속해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전력주 우리가 리치걸스와 함께 방송하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게 전력주입니다. 그리고 네. 저 역시도 이제 전력주는 죽지 않는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산업이라고 봐야 되고 전 세계가 선진국일수록 더 낙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선 전력망이죠. 오래됐고 이제 교체 시기가 도래하는 거죠. 네. 근데 또 확대도 해야 되고. 네. 그러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갈 길이 먼 섹터가 전력주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화장품이나 음식료는 또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어요. 가장 길게 갈 수 있는 게 그 비교를 하자면 어쨌든 상반기에 좋았던 게 화장품 좋았고 그다음에 음식료도 좋았고 네. 그다음에 전력주가 가장 좋았고 근데 전력주가 여기서 다시 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섹터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맞아. 떨어질 리가 없다. 네. 아직도 수요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도둑이 기승을 해요. 구리를 국내에서도 막 그 왜 지붕에서 이렇게 물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물관이라고 해야 되나? 물 이렇게 그냥 그 위에서 뚜뚜뚜 떨어질 수 없으니까 바닥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하는 물관. 그게 구리로 오래된 그 것들은 구리로 된 게 있거든요. 그거 다 뛰어가겠어요. 그렇게 구리가 이제 금값이 되고 구리.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건물에 이제 위에 그 환풍기 같은 그런 공간도 옛날 거는 거기에 구리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지붕까지 올라가서 훔쳐가는. 그래서 지금 저 아는 분이 그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그걸 드디어 뛰어갔다며. 그걸 어디다 이제 개인이 쓰시려고. 파는 거죠. 구리 가격 자체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진짜 비싸졌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긴 힘들지만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미국의 그런 뭐 사막지대 같으면 왜 옛날 영화 보면 그죠? 전선만 쫙쫙쫙 깔려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휑한 근데 거기까지 송전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전선을 끊어서 갖고 도망가는 게 도둑들이 와, 기승을 하는 그런 것들도 엄청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효성중공업의 최근 흐름도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또 효성중공업이 최근에 조정을 좀 크게 받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일봉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한 6월 초반부터 계속해서 네. 이렇게 하락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음,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네. 원래 이제 한 50만 원 가까이까지 오른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34만 6천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불이 관련된 모멘텀, 원전 관련된 모멘텀을 통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아직 PBR이 저평가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저평가 상태라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계속해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차트가 월봉인데 네, 월봉으로 가파르게 올랐다가 가파르게 또 네, 떨어졌어요. 이제 네, 지난달에 조정을 좀 받는 구간이 있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그래서 눌림목 형태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월봉 기준이지만 이제 아래 꼬리를 좀 달고 네.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네, 또 이게 뭐지? 이걸 보시면 이게 반등을 이제 한다는 신호거든요. 네. 십자가 모양. 아, 도지 네, 모양이. 네네. 네네네. 십자가 그렇죠. 네네. 십자가. 도지. 그 도지, 네. 음.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본인은 네. 생각할 때, 네. 그래도 한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지금 현재 34만 6천 원인가요? 네? 그쵸. 오늘 이제 4% 넘게 올랐는데 34만 6천 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정을 받은 건 저는 일단은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로는 이제 조정을 회복했을 때 기준으로 45만 원, 45만 원으로 1차 목표가를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신고가가 나와서 올라가면 한 50만 원 넘어가는 것도 한번 네,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래요. 뭐 어차피 변압기, 우리가 전력망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꽤 대규모 시설, 미국이나 이런 데들 생각을 해야 돼요. 국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상황, 북미 쪽, 그 다음에 선진국 중심으로 바라볼 때 분명히 더욱더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여지니까 네.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선까지 요즘 뜯어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요. 오늘 이제 7월 9일 시장 화요일, 월화 이렇게 묶어서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 목요일 날 또 수목 이야기들 또 엮어서 또 얘기해 드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최근에 뜨는 섹터와 종목들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시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두 번째 방송인데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혹시 주식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셔도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리치걸스 김희정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